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상우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취미 활동이 낙서하기, 그림 그리기. 학창 시절에도 조용히 그냥 남들 놀 때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친구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술 학원을 다니게 되고 입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미술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는 석고상을 그렸어야 됐고요. 구상을 했어야 됐고 풍경화를 했어야 됐고 이렇게 딱 틀에 박힌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제가 받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모두가 이제 다비드 석고상을 그리면 교수님이 들어와서 지휘봉으로 몇 개 이렇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교육 시스템일까에 대한 퀘스천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하던 차에 그러면 해외에서 미술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스스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리서치를 해서 미술 프로그램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고등학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눠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명문 미대들과 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혹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들까지 리서치를 해서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캠퍼스 방문을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3개월간 서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 돼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여름 3개월 내내 그 대학 캠퍼스 안에서 숙박을 하고 그 대학교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미대의 교육 시스템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죠. 그 3개월 동안 제가 캠퍼스 비지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학교가 나랑 성향이 맞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7개 정도 있어요. 그 학교를 전부 다 캠퍼스를 돌아보고 각자 그 학교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다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학교들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 시스템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뭐 특정 학교는 4년 내내 책을 읽게 하는 컨셉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어느 학교는 테크닉을 굉장히 초반부터 강조해서 졸업하면은 취직을 할 수 있게 그런 플랜 B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 학교도 있었고요. 이런 데는 학생들이 취직할 수 있게 도움까지 다 주는 네트워킹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마지막에 고민을 많이 하는 요소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거의 저를 데뷔시켜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졸업 전시회 때 일단 시카고에 있는 모든 화랑 주인을 먼저 다 불러요. 오프닝 때. 그렇게 해서 그 화랑 주인들이 졸업 전 때 한 명씩 다 픽업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픽업되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카고에서 굉장히 좋은 화랑에 바로 픽업이 되는 그런 행운을 가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였거든요. 그 포트폴리오에서 거의 합격과 불합격이 거의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름 과정에서도 계속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줘요. 고등학생들이 그 대학을 찾아가면은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다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무료였고요. 어느 학교나 그렇게 매달 포트폴리오 리뷰 데이가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가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는 모두 다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미술 시스템 교육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했어요. 도대체 가이드라인이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그렸어요. 모든 인체 드로잉을 블루로 한 거 20점, 혹은 목탄으로 그린 거 20점, 혹은 굉장히 정교하게 그린 거 20점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A, B, C 마련한 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이제 포트폴리오 데이에 가서 이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 정도 포트폴리오면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학비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저희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었고 생활비는 이제 제가 100% 거기서 벌어서 충당을 했죠. 거의 미대생들이 하는 게 이제 아트 서플라이 스토어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벽화를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로고 디자인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진을 찍어주고 뭐 티칭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포트폴리오 제가 시카고 입학하니까 이제 유학을 꿈꾸는 그런 한국 고등학생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리뷰 받고 그런 해서 튜터링도 많이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생활비는 많이 충당했던 것 같습니다. 생계가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살면서
정말 안 살아보는 데가 없어요. 역시 대학교 다닐 때와 마찬가지죠. 파트타임 잡 계속하고 튜터하고 티칭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어시스턴트를 계속 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티마 튜가부터 시작해서 그때 토니 아우슬러도 했고요. 그때는 제가 미디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절이라 그냥 뭐 런치 머니 받고 시간당 페이 얼마 받고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고 또 갤러리 어시스턴트도 많이 해요, 작가들이. 그렇게 해서 뭐 갤러리 자료들 정리하고 미술관에서 인턴을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루트로 초반 한 3, 4년 정도는 그 미술계 구조 안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 신청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국내, 미국 전부 다 기금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문예진흥원에서 다행히 기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식으로 생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지하고 전시는 기금을 받아서 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Think outside the box거든요. 약간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그런 작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매일매일 조금씩 진화할 수 있는 작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는 작업이 어제 했던 작업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고 내일 하는 작업이 오늘 하는 작업보다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음 작품은 오늘 작품보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업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겠죠. 의지하고 내가 왜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가 그 why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막연히 미국 유학 거기서 뭔가 교육을 받으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였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포트폴리오 돌리고 갤러리 그냥 어플라이 했다가 리젝트 되고 이런 걸 거의 매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을 해도 소셜 네트워크만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해외 진출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채널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머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예술대학을 진학을 희망하면 정말 why라는 퀘스천을 본인한테 여러 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예술대학을 진학한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인가? 과연 그 힘든 결정을 했을 때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 한국보다 더 쉬울 것 같지만 훨씬 어렵거든요. 거기 해외에서 살면서 그런 겪어야 하는 고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가야 되고 졸업한 후에 내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플랜 B도 세워야 되고 내가 또 전업작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런 미래의 골들을 미리부터 좀 고민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